자, 오늘 심층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리포트 보니까 거의 80페이지짜리의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새롭게 또 이번에 내셨더라고요. 네네. 와, 자, 혹시 오늘 아침에 평양 공동 선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조금은 모멘텀이 좀 생각보다는 네. 조금 중립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약간 약했다는 느낌이 드셨나 보네요. 다시 한번 미국에 이제 패를 던진 게 아닌가. 예, 미국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해 안에 그럼 종전 선언을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우리 시장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작게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네네. 만한 거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네.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과의 그런 부분들을 좁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이 오늘 제시한 것들은 이제 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갔으니까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했던 엔진 시험장을 네네. 폐쇄하는 것들을 동창회.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와 네. 종전 선언을 맞바꾸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상응적인 조치가 종전 선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핵 신고를 해라라는 거고 폼페이오가 얘기했던 거는 핵 신고를 한 뒤에 7, 8개월 내에 핵물질을 제3국으로 7, 80%로 반출해라라는 얘기였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미리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물밑에서 됐겠지만 이런 부분을 미국 강경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0월 정도에 이제 뭐 워싱턴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2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핵신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이게 미국 쪽에서 북한에 요구했던 것들과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암암리에 그러니까 네. 조건이 완성된다면이라는 것에 붙어 있는 북한이 네네. 그 내용이 지금 다른 건가요? 지금 서로 요구하고 있는 지금. 기존에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미국은 핵시설을 핵 신고를 요구하고요. 네네네. 그 핵을 신고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기를 원하는 거고. 네네. 지금 북한이 얘기한 거는 핵 신고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사실은 없었죠. 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 기존에 있던 시설의 폐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세스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는 첫 네네.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핵시설을 폐쇄하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핵을 신고를 하고 이거를 그 핵을 신고한 다음에 이 핵을 불능하게 만드는 네네. 거. 그다음에 핵 반출이거든요. 네네. 지금 북한은 이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자는 거고 미국은 일괄 타결하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또 이것에 대한 반응을 또 계속 차근차근 내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매우 흥미로웠다 이런 뭐 트위터를 날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네.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검증하고 폐기하기로 한 데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강경파들의 네네. 반응이 핵 신고를 더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게 이제 18일 이제 유엔 총회가 이제 시작이 네네. 됐고요. 그리고 25일 날 북한 연설이 일반 토의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네. 27일 날 한국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엔 총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로 가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9월 말경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추가적인 얘기들을 이제 하실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워싱턴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또다시 얘기가 되는 이러한 일정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유엔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김병현 연구원에게 묻는 게 좀 맞나 싶으면서도 네. 이제 어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그릴 때는 유엔 총회에서 좀 어떤 결정을 내릴 테니까 우리는 네.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으로서는 유엔 총회에서의 뭐 결정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주식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핵신고에 대한 네. 어떤 데드라인이나 타임라인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네네.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실은 남북경협주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을 남한과 북한은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유엔 총회에서 25일과 27일 연설에는 우리 이제 남한과 북한은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을 상당히 이제 해소하려고 했으니 국제적인 사회에 이해를 구한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외국인이 보기에요. 외국인이 네. 보기에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보통 이제 하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서베이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정세가 많이 안정됐다. 세계에 대한 이런 전쟁 위험 자체가 좀 네네.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래 기존에 한 7, 80% 정도였어요. 서베이를 하면. 네네. 그러다가 이게 한 45에서 50 정도로 내려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완화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보통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런 뭐 어떤 전쟁의 위협 이런 네네. 것들을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만약에 상승이 되더라도 보통은 이제 뭐 AA2에서 AA1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디폴트 스프레드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들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 그러면 이제 숫자로 어떤 식으로 반영될까요? 그러면 좀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수는요. 네. 초반에 이제 4.27 판문점 회담 네네. 있기 전에는 당장이라도 지수가 3천 갈 갈 것 것 같았었어요. 같다라는 네. 이런 투자자들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 거의 없고요. 예, 그쵸. 지금은 이게 업종에 대한 얘기구나, 네네. 종목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셔서 보통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시면 남북 경협주를 주로 이제 보시면서 네네.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네. 했습니다만 남북 경협주가 오히려 그냥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설 면회소를 설치한다는 소식과 함께 네. 여전히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좀 높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북 경협주를 전체적으로 제가 인덱스를 만들어 보면 네네. 실제적으로 북한 이슈가 나왔던 거는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체육인을 같이 보내겠다. 네.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됐는데 네. 주가가 움직인 거는 3월 6일에 이 그 특사를 파견하면서부터 주가는 실제적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서 4.27 판문점 회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별 내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그래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그래프로 한번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멘텀을 바닥을 잡은 거는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면서부터 북한이 약속을 이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부터 네네. 이제 서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특사 파견을 하면서부터 모멘텀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다만 정상회담들이 계속적으로 3번에 걸쳐서 연달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은 계속 연결이 되고 뉴스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오늘에 있어서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공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네. 넘겼는데 오늘 뭐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주가적인 측면입니다. 전반적인 이 선언문 자체는 이런 한국 정세나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그냥 경협주 주가 측면에서만 이제 괜히 오해 사실까 봐.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철도 도로 착공 완공식을 연내한다라고 네. 선언문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나 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건 뭐냐라는 걸 하나를 잡아라 하면 철도 당연히 도로가 철도 되겠네요. 도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북 경협주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멀게 보면 네. 정말 뭐 30년, 40년, 뭐 길게는 100년까지 바라보면
뭐 경협주는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시기별로 나눠야지 가장 먼저 이제 이루어지게 될 사업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사업들 혹은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존재하니까요. 일단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시기별로도 중요하지만 네. 시기별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도로가 제일 빠를 거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핵신고를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미국이 생각할 때 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능화가 된 다음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그런 업종들이 쭉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평화협정이 되고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미 수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내수주까지 이제 확장이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시기별로는 이제 연말까지 생각을 해서 철도나 도로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격으로 구분을 하자라는 거죠. 남북 경협주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가의 반응이 가장 큰 기업. 네네. 그리고 하나는 주가의 반응보다는 국내에서의 밸류나 어닝이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남북 경협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가총액도 좀 규모가 네네. 좀 있고 네. 그리고 뭐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기업이익이 좀 탄탄하게 잘 네, 나고 네. 있고 그런데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이제 뭐 코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뭐 쉽게 나눠서 말하면 보시는 이제 게 어떤가. 기대감만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모멘텀 남북 경협주라고 분류를 하고 그렇죠. 원래 본업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대감까지 얹어가고 있는 기업을 그렇죠. 코어 남북 경협주라고 네, 구분을 네.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어와 트레이딩을 좀 같이 구분을 해서 코어 플레이를 하실 때 코어는 좀 쭉 담아 두셨으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다가 이슈가 붙으면 이제 모멘텀 주식을 같이 이제 붙여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좋지 않겠나 그럼 싶습니다. 그 종목들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분류를 해 보신 것 같던데. 네, 일단은 뭐 코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제 ESS를 잘하고 있는 뭐 LS 산전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밸류도 그렇고 뭐 어닝도 잘 나오지만 남북 경협의 이제 송전 관련 이러한 종목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건설주로서 국내에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HDC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쌍용량회 같은 경우나 뭐 이러한 쪽은 이제 배당주로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주가 모멘텀으로만 좀 네네. 이슈로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뭐 일신석재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에다가 중국산 수입품에다가 10%의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했더니 일단 중국에서는 그럼 우린 600억 달러에다가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날 24일에 그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좀 그 시장의 민감도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당연히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고 이런 네네.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선거 전략과도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한 네네. 3, 4년 계속 지속될 이슈고요. 다만 지금의 약간의 안도감이 나타나는 거는 연말까지의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스케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화됐다는 거죠. 2천억 달러의 25%를 한 방에 이제 부과를 할 줄 알았는데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 이렇게 됐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섰네. 우리가 했던 긴장감보다는 좀 떨어졌네. 이러한 네. 이제 느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제 내년이겠죠. 연말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미 스케줄도 나왔고 생각보다는 좀 긴장감이 떨어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지수가 추가 하락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김병현 팀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매주 나와준다면 저희가 뭐 투자 전략을 한 주짜리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한동안 안 나오실 거잖아요. 저희가 불러주십시오. 아, 그래요? 근데 일정이 맞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남은 기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연말까지의 좀 투자 전략을 좀 큰 그림에서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크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네. 소재 산업, 그러니까 가치주냐 성장주냐 네, 이런 네.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요. 물어보시고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로 많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나 이제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재고들이 많이 좀 쌓아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소재 산업재 내에서는 건설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네. 지수를 한 방에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은 이러신 것 같아요. 그 경기와 무관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ESS, 2차 전지, 뭐 엔터, 뭐 미디어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여전히 하반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낫겠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심층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